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실시간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3시 30분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한국계 미국인, 북한에 억류돼 있던 3명을 태운 폼페이오 3명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불을 해서 13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그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 형태로 3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20여 분쯤에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에 잡혀있던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씨의 미국명은 토니 김입니다.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미국인 석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수락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특별 사면을 해서 송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봉 의원님, 글쎄요. 미국인 3명 석방이 될 거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또 어떤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3명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송환 형식은 과거와 좀 비슷해요. 비행기를 통한 송환. 판문점으로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환에 대한 배경 어떻게? 예, 송환한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온다는 것까지도 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북미 간에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억류됐던 미국인이 돌아오고 이런 형식을 취하면은 그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희석되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잘해서 이루은 업적이다 이런 것을 최대한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보입니다. 예.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화면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 멜라니 여사와 함께 마린 원을 타고 헬기죠. 대통령 전용 헬기입니다. 마린 원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펜스 부통령 내외와 함께 마중을 나가겠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약속대로 지금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억류자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면 트랩을 내려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3명 또 함께 나온 가족과 함께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노력, 그러니까 미 행정부의 어떤 노력, 석방을 위한 노력,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북한 어떤 북미회담의 의제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북미회담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석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좀 빨리 그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반대 여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먼저 석방을 하게 함으로써 그 국내의 어떤 반대 여론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랄지 이런 것들도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이 3명의 석방을 조기에 함으로써 자신이 통큰 지도자 그리고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직접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억류자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트랩에는 북한의 최장 굉장히 오랫동안 31개월 복역한 분도 계시죠. 김동철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북한에 잡혀 있었는데요. 김동철 씨 그리고 김학송 씨 그리고 김상덕 씨 이렇게 3명이 풀려나서 잠시 후에 이제 비행기 트랩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예. 글쎄요.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리고 있습니다. 13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글쎄요. 저렇게 빨리 억류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다.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교섭을 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형태로 일단 풀어줬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난번에 또 방북을 하고 30일 뒤에 또 다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다 이게 세팅이 돼 있었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적어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장관으로 새로 취임한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을 때는 어떤 선물이랄까요? 긍정적인 사인을 없이 그냥 보낼 의향은 없었겠죠. 예. 적어도 뭐 비핵화라든지 그 비핵화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치열한 이런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틀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어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그 긴밀한 협조 그리고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가 있는 나는 정상 국가의 합리적인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은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북미회담 테이블에 이 인권 문제가 오르는 걸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꺼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억류돼 있는 3명을 먼저 풀어줬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뭐 그 부분도 뭐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북미 간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안 중에서 가장 그 억류자 3명이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미국인 3명은 평양에 또는 북한에 억류돼 있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좀 부정적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째로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3사람의 한국계 미국인 3사람을 먼저 데리고 나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쏟아지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예.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 예. 이걸 봐라.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논리로서도 이제 저런 석방이 작용하는 것이고 예. 지금 공항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까지 또 멜라니아 여사까지 다 출동한 것은 아마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 내외까지 다 이제 저기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형 성조기를 내걸고 글쎄요, 미국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강조하는 부분들, 특히 저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뭐 참전 군인들, 뭐 송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장면을 과거에도 여러 번 봤는데 저런 의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노림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요,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억류자들이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갔다 왔고 몇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예. 저렇게 성조기를 아주 크게 걸개 그림처럼 그 크레인에 걸어놓고 예. 저런 모습 전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이번 그 억류자 석방의 앤드루스 이 기지를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그 전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풀었던 저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억류자들 3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오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큰 성조기를 내걸 정도의 그런 빅 이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그러죠. 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할 것 같아요. 북미회담 시기도 아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 전술을 해서 극대화됐을 때 이거 전략적으로 그걸 탁 터트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대형 성조기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언제 발표한다, 정해졌다 하면서도 계속 편죽을 올린다 그러는가요? 장소도 밝히지 않고 판문점은 또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업적, 내가 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 당시 이제 전에는 CIA 전 국장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호흡 또 이제 볼턴 국가보좌관과의 호흡
것들 글쎄요 저희들이 좀 우려한 부분도 있었는데 자 저렇게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을 구출해 오는 그런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과 중심이죠. 예. 결과 중심으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비전을 제시하긴 했지만 과연 북한 비핵화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 예. 또 이러한 핵 협상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는데 그것을 12일 날 미국은 탈퇴한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하는 더 확실한 결과물을 나는 성취하겠다 이런 행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그 북한 밀세에서 이번에 이제 저 억류돼 있는 3명을 석방을 하면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다, 특별 사면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미국인 석방의 특별 사면 절차를 밟은 게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인들에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최대한 보통 국가의 지도자 또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전향적인 지도자 예. 이것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지금 북한의 언론들의 동향을 보면 이번 석방에 대해서 매우 그 많은 또 긍정적인 기사를 지금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지금 적선을 베푸는 거다. 예. 뭐 이런 뉘앙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그 이미지를 그 부드러운 이미지 또는 그 굉장히 그 배려 있고 또 예의 있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의 이 모습도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큰 어떤 자신의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역시 그 3명의 석방을 그것도 동시에 이뤄내는 그 석방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또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김정은도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시간으로 지금 아마 오후 한 2시 한 40분쯤 됐나요?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예, 새벽 2시 40분. 저 시간에 지금 앤드루스 기지에 그 부통령 부부까지 4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의 어느 정상에 오더라도 저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작년 6월인가요? 오토 원비오 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좀 충격을 먹었잖아요. 송환된 6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도 지난번에 그 국회 국정연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거 좀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시에 좀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강했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미 행정부가 지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하는 것은 그 대비되는 이미지죠. 오토 원비오 군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대로 구출하지 못해서 식물인간이 돼서 왔고 결국엔 사망했지만 나는 3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 상태도 좋게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비핵화 그리고 북한 같은 체제를 다루는데 이런 메시지를 극명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정상국가의 합리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거품이랄까요? 이미지 행보가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억류됐던 3명의 미국 시민 중에서 2명, 김학송, 김상덕 이 2분은 사실 북한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던 분이셨거든요. 평양과기대에서 교수 강사로 일하면서 회계학과 농업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체제전복의 명목으로 그런 강제노동에 복역을 시켰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 체제가 변했는가? 이건 그냥 이미지뿐만이 아닌가? 아무리 국무위원장의 명령 특사로 해서 이런 혜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이미지와 또 대비되는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추한 모습이 있거든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어떤 정권의 전체적인 기록과 행보, 이미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 단면적인 것만 보면은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에 북한이 이제 목함질에 도발을 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0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죠. 그동안 DMZ 지뢰 및 북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부식을 하사할 그런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야당하고 언론에서 하사란 표현은 좀 지나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세월호 오늘 이제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세월호 때 희생된 영웅들을 기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만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였냐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그 박근혜 그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책의 방향 이것을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도 어떤 단면적인 면 그리고 최근의 행보만을 보고 종합해서는 과거의 행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면 저렇게 이제 석방됐던 억류자들 건강을 회복한 뒤에 어느 일정 공개석상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의 인권 체제를 문제를 비판했던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저런 게 없겠죠. 아마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뭐 재거론해서 더 불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에서 또는 상당 부분 진척되는 과정에서 이제 근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그 생화학 무기랄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것은 비핵화 평화 체제고 요것이 좀 더 그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제대로 좀 진척이 되는 이 과정에서 또는 그것이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온 뒤에 근본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성과를 거둔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것이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제기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3명의 이 억류자 석방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 성과를 북한과 미국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차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미국 내에서 그것을 또 보고서 형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또 내부적으로 공유하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학송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조금 전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뇌에 펜스 부통령 뇌가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억류돼 있던 3명의 가족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대통령과 가족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봤는데요. 자, 교수님, 문제는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 6명도 같이 지금 억류됐죠.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분들도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습니다. 청와대나 통일부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돌아오는 모습 언제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분명히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명인데 3명은 이제 원래 한국 국적자들의 3명이고 또 3명은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인데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 어쨌든 이제 북한에 억류당한 그런 또 사람들인데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워낙 지금 현안 자체가 비핵화 평화 체제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좀 정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그 6명의 한국 국적자들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뭐 그런 방향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과 함께 도착을 한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어제 이제 북한에 13시간 동안 머물면서 각종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북미 정상회담 날짜 또 장소 문제 이제 정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정해졌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약간의 또 시차가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일단 그 시기는 6월 초가 또 유력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G7 정상회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고요. 장소는 싱가포르가 또 유력하다 나오는데 일정과 장소 어떻게 봉현님 예상하십니까? 미국 매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결정됐다. 그리고 시기는 아마 캐나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이제는 시간을 끌 대로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싱가포르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뭐 어렵거나 불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곳이 싱가포르고 말레이시아도 있었습니다만 말레이시아는 이제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이제 개최지로서는 좀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게 되었죠. 싱가포르는 또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어떤 전문 의료 치료가 있을 때도 방문했던 국가고 여러 가지 국제 회의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만족할 만한 장소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 역사성을 담보하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약하겠죠. 판문점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서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까지도 연결시키고 싶은데 예.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그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이미지로서는 좀 예. 싱가포르가 아무래도 판문점보다는 약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궁금한데 청와대는 아마 지금쯤 장소 날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예. 남북미는 다 알고 있죠. 아마 중국, 일본, 러시아 최고 정상도 알고 있을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평양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13시간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철 부장과 2번의 회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1번의 회담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한 1박 2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명의 미국인을 데리고 나오는 문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건 아마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고 예, 보고 나머지는 아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의 내용의 문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제나 이런 것도 이미 그 전에 정리가 됐었고 그렇죠. 실제 그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의 문구를 잡는 예, 이 예, 작업들을 예. 했다고 보는데 예. 이 작업의 이 속도가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북미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예. 3명의 억류자를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빨리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면 그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북측에서 계속 꺼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가서 예. 싱가포르도 지금 우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만 고려를 한번 해볼까요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한 번쯤 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유력하지만 평양 카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52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두운 새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 여사, 펜스 부통령 외에 볼턴 보좌관 이렇게까지 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국가 원수 또 부통령까지 다 나와서 이 억류돼 있던 3명을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성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 언급도 저희 좀 지켜봐야 될 때 못 같고요. 방금 전에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군병원이죠. 국군병원 소속의 응급 차량이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건강 상태는 뭐 계단을 오르고 내릴 정도의 지장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시간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좀 병원에서 정확한 건강 검진을 한 뒤에서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홍 박사님, 예. 글쎄 저렇게까지 이제 양국 국가가 예전과 다른 모습, 정말 말폭탄 주고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렇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까지 풀어올 정도인데 최근에 북한 매체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서로 호칭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좀 서로를 또 배려한다 할까요? 그런 존경의 뜻, 심지어 신뢰하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망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한다. 이러는 진정한 태도가 잘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 이 큰 판이 거슬러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집중할 문제가 다른 것보다 비핵화인데 예. 이 비핵화라는 데서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우려가 있는 것이 의회가 이제 여기서 개입하게 된다면 인권 문제를 분명히 거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류됐던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했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예. 여기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79년에 했을 때도 그때 카터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월터 먼데일이 북경에 가서 등소평 주석한테 그런 부탁을 했죠. 그런 이제 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의 자유를 좀 확보해주고 예. 이민도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되겠다 했더니 그때 등소평 주석이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미국에 보내주겠다. 몇 명을 원하냐? 100만 명을 원하냐? 200만 명을 원하냐? 예. 그래서 월터 먼데일 부통령이 그거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슬그머니 접었는데 예.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무역을 하려면 74년도 잭슨 베닝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비시장 경제의 최애국 대우를 미국이 해주려면은 대통령과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어쨌거나 북한이 번영의 길로 가려면 어느 정도는 미국의 의회와 그런 시민단체 기대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아예 그 좀 전에 보면 예. 저희들이 기내에 미국 들어갔죠. 현지 화면을 봤다 보니까 좀 방송 상태가 그러지 못했죠. 좀 시청자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뇌가요. 이제 북한에서 방금 앤드루 기지 공군 기지에 도착한 여객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오르고 보니까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금 제일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예. 올라서 직접 이제 송환된 풀려나게 된 그 억류자 3명을 보고 일단 면담을 한 다음에 같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최근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지난 부활절 전후로 해서 북한을 방문했고 30여일 뒤에 다시 한번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제 또 일정 장소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잠시 전이죠. 한 3시 20여 분경에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씨 이렇게 3명인데 모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별 사면 형태로 이 3사람을 풀었습니다. 방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상국가 이미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3사람을 풀어줬다 이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간첩 그리고 적대행위, 국가 전복 음모 이런 혐의 등으로 길게는 31개월간 북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 일단 평양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장시간 비행 시간도 있고요. 또 워낙 북한의 억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전에 국군병원 소속 구급 응급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중국 다롄에 1박 2일로 가서 전격적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왔고 바로 이제 폼페이오 대통령을 다음 날 또 만났습니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예. 비핵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줄다리 외교 또 시소 외교를 하는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시간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또 효과적인 카드로 언급하고 있고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레버리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면은 주한미군의 개념도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서울대학교의 이근 교수가 제기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안보 관계의 협력 그 수준도 높아진다면은 주한미군이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 지역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가로 북한은 이제 미국의 해구산 밑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따라서 핵무기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위협적인 상황이 됩니다. 하나의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만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고집하지 않고 융통성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입장이 무엇이냐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 글쎄요. 당시에 이제 해변가 대담, 네네.
보셨죠? 이게 맞습니다. 도보다리 거의 뭐 유사한 그다음에 건데. 벤치마킹한 거 나 좀 비슷해요. 아니 예, 예. 여러 가지 걷는 모습이랄지 심지어 만찬장 분위기까지도 저는 똑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네. 그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뭐 네네. 사전에 계획서 있었다 아니면 뭐 갑자기 만든 어떤 그런 만남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 속의 북중 관계 또 이제 지금 세 명의 엄지가 풀려나고 있는 어떤 또 북미 관계 이렇게 네. 봤을 때 어떻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스탠스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입니다만은 네네. 적절한 그 스탠스인지 예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 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매우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될 정도로 상당한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 이건 제가 볼 때는 긴급히 간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 번 정도 더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서로 간에 조율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몇 개를 더 늘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잠깐만요.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자,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 뇌가 비행기 올라탔다가 지금 이제 억류세 풀려난 세 명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오는 분이 이제 김동철 씨로 보이고요. 다음이 이제 김학성 씨 얼굴이 잠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V자를 그리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내외 그리고 마중 나온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 김상덕 씨, 미국명 토니 김 씨인데요. 지금 화면에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이는 그분이 바로 김상덕 씨인가 싶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억류돼 있다 풀려난 3명. 지금 뭐 여객 트랩 바로 또 문 바로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모습으로 보자면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해 보입니다. 스스로 혼자 힘으로 트랩을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억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 진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3명이 트럭을 내려오고요. 아마 어느 정도 입장 발표, 성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방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런 모습은 예. 미국 외교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대통령 내외, 부통령 내외, 국무장관, 또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나왔다면 예. 미국에서 외교안보의 최고 핵심 라인들은 다 총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저렇게 그 환대를 받는 그런 귀환은 예. 아마 월남전 때나 있었을 법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흐름에서 3명의 그런 억류자 석방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중 나온 인사들에 환호하면서 V자를 그리고 손을 들어서 감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자, 북한에서 풀려난 3명의 인사들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씨 3명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올려주세요.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And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get them out so soon was really a tribute to a lot of things, including a certain process that's taking place right now. And that process is very important. So we will see what happens. We have a meeting scheduled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You'll be hearing about it soon. We have the location set, and we will see if we can do something that people did not think was going to happen for many, many years, and a lot of bad things could have happened in between. So I just want to say this is a special night for these three really great people, and congratulations on being in this country. How does it feel to be home? How does it feel to be home? How are you treated, sir? How are you treated?
treated. You have to give them the answer. 어떻게 대우받았어요? 여러 가지 대우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첫째 노동을 많이 했고 또 병이 났을 때 또 치료도 좀 받았습니다. Yes, we were treated in many different ways. For me, I had to do a lot of labor, but when I got sick, I was also treated by them.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This is what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Nobody thought we could be on this track in terms of speed. So I'm very honored to have helped the three folks. They're great people. You know, I got to speak to them on the plane. These are great people. They've been through a lot, but it's a great honor. But the true honor is going to be if we have a victory in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No, not at all. We very much appreciate that he allowed them to go before the meeting. It was sort of understood that we'd be able to get these three terrific people during the meeting and bring them home after the meeting. And he was nice in letting them go before the meeting. I mean, frankly, we didn't think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t did. So you could say we're a little bit of... It was a very important thing to all of us to be able to get these three great people out. And I must tell you, I want to pay my warmest respects to the parents of Otto Warmbier, who is a great young man who really suffered. And his parents have become friends of ours. They are spectacular people, and I just want to pay my respects. I actually called them the other day, and Mike called them also, Mike Pence. And they are really incredible people. I think our Secretary of State, despite the fact that the New York Times said he was missing, he was in North Korea, but I think our Secretary of State has done a fantastic job. Mike, did you know that you were missing? They couldn't find you. They couldn't find him. They couldn't find him because he was in North Korea. You know, it's what, I don't want to comment on whether or not I spoke to him. Well, we're starting off on a new footing. This is a wonderful thing that he released the folks early. That was a big thing, very important to me. And I really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of doing something very meaningful. And if anybody would have said that 5 years ago, 10 years ago, even a year ago, you would have said that's not possible. So a lot, I will say this, a lot of very good things have happened. Say it.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I think he did this becaus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I really believe that, John, and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success. I think this will be a very big success. It's never been taken this far. There's never been a relationship like this, and we're starting from here. But I really think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nd we'll see what happens. We're talking about a few weeks. I guess many of you will be with us, but some great things can happen, and that's what we hope. So I want to thank you all.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I think you probably broke the all-time in history television rating for 3 o'clock in the morning, that I would say. But I want to just congratulate. These are three great people, and congratulations. It happened.
예, 북한에 잡혀있던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됐습니다. 잠시 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뇌가 직접 나와 마중을 했고요. 직접 비행기에 올라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바로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송환된 인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동철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머물러 있을 때 노동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북한 상황을 잠시 설명을 했고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석방 협상 과정 얘기도 했고요. 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석방을 위해서 힘써준 데에서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워터 온비오 사망한 워터 온비오 부모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 과정에서 노력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노고를 치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과정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발자국을 띈 만큼 앞으로 의미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3명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 상태도 좋아 보이고요. 네. 자, 미국 국민들도 아마 분명히 환호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통 큰 화해 제스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신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또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3인의 역할이 정확하게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이 3인의 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3인의 석방이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까지 직접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번 3명의 석방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굉장히 크거든요. 이 의미를 서로 공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는 가자. 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좀 의기투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그 좋은 신호의 오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정말 건강 상태가 좋아 보여요. 방금 김동철 씨는 북한에서 노동일을 많이 했다. 또 병이 났을 때 북한에서 치료는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게 석방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 3명이 평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이 건강 관리에 들어갔다. 또 사상 교육을 받았다. 근데 북한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좀 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석방을 앞둔 상태에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 관리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사상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북한에서의 그 행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사상교양 또는 사상검증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 세 분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10서너 시간 비행기 타면 굉장히 피곤한데 얼굴 보면 굉장히 얼굴이 좋고 이런 것은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는 좋은 모습이다. 건강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또 미국인들도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또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어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